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집이라 불리며 누구도 그 근처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듯이 이 집에 얽힌 이야기도 깊숙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한밤중이면 늘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기이한 소리와 어둠 속에서 어른거리는 형체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느 여름, 대학교 심리학과 학생인 영수는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3명의 친구와 함께 그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도시 전설, 특히 공포스러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영수는 이 집의 비밀을 카메라에 담고자 했다. 첫날 밤, 그들은 절대로 해가 지기 전에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현지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집 입구는 이미 여러 번 부서졌다 고쳐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부서진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자 먼지 쌓인 가구들이 그들을 환영했다. 기묘한 느낌이 감돌았지만 친구들은 들뜬 기분에 그곳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운 것이 마치 수십 년간 살아 숨쉬지 않은 듯했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각 방을 돌아보며 카메라에 그 장면들을 담았다. 이상한 점은 집 자체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는 거의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랜만에 인간의 발소리에 놀란 집에 먼지들이 일제히 날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전등 비다레에서 우연히 마주친 오래된 사진들이 빛났다. 사진 속 인물들은 전형적인 1920년대 의상을 입고 있었고 그중 한 사진은 어린 소녀가 웃고 있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영수는 등골을 스치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사진 속 소녀의 눈빛이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었다. 타이트한 스케줄로 인해 다들 지쳐가던 중 그들은 집의 가장 안쪽 방에 도착했다. 그 방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오래된 문이 있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라 직감한 영수는 자물쇠를 부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잠시 뒤 우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되고 낡은 일기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영수는 일기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 집에서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어린 소녀의 부모는 그녀를 지키려 했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붉은 잉크로 우리를 찾지 마시오 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더욱 차가워졌고 창문 밖에서 기묘한 형태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한 순간 친구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머지 친구들도 섬뜩한 공포에 사로잡혀 현관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의 구조가 뒤엉킨 듯 그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영수의 카메라는 아직도 돌고 있었고 그 화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영수는 군데군데 흐트러진 그림자 속에서 분명히 그 소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사진에서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잔혹한 것이었다. 어떻게든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은 다시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점 두려워질수록 그들의 힘은 약해져갔다. 격렬한 두려움 속에서 영수는 마침내 문을 열었고 그들이 들어왔던 마루로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뛰쳐나와 드디어 문을 넘어섰다. 그 집을 등지고 멀어지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가오는 아침 햇살에 따스함이 그때까지의 공포를 씻어주었다. 친구들은 그 마을을 떠나며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폐가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 속에 덮여 있었다. 영수는 그 집의 영상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날의 비명과 공포는 여전히 그의 꿈속에 남아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몇 년 후 그 폐가는 결국 철거되었고 현재는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른 건물이 들어섰지만 과거의 기억은 그곳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저주받은 집일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일까.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채 여전히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잠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 청년이 저녁 후 고향에 돌아와 겪은 기묘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각색된 이야기이지만 여러 공포 요소를 결합하여 최대한 긴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녁 후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김진수는 서울에서의 복잡한 생활을 잠시 잊고 고향에서의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의 고향은 인구 몇백 명 남짓의 작은 마을로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다. 마을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주민들 간의 유대가 깊었다. 그러나 진수는 어렸을 때 이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곤 했다. 마을 뒷산에는 귀신의 숲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곳을 금기시하며 접근하지 않았다. 진수는 이러한 전설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마을 전설과 이야기를 탐구하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몇몇의 친구들과 만나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다. 술이 몇 잔씩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귀신의 숲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다. 친구들은 그 숲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보인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입을 모았다. 에이, 그런 소리는 다 거짓말이야. 다들 겁이 많아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진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친구 중 한 명인 동철이 진지하게 말문을 열었다. 진수야, 너 귀신의 숲에 들어가 본 적 있냐? 나 얼마 전 밤에 거길 지나가다가 소름 돋는 경험을 했어. 무언가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뛰어나왔지. 그날 밤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진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귀신의 숲으로 발길을 돌렸다. 친구들이 말한 이상한 경험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플래시라이트와 함께 손전등을 챙겨 산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다. 걷다 보니 숲은 점점 더 짙게 우거졌고 나무들은 점차 하늘을 가렸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바람소리와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들이 귀를 자극했다. 하지만 진수는 겁먹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한참을 걸었을 때 갑자기 주변이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고 그것이 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뒤에서 어떤 발소리가 들렸다. 진수는 순간적으로 돌았으나 아까와 같은 숲의 모습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걸음을 재촉하며 속도를 높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가고 진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때 갑자기 그의 옆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찬 바람이 불며 몸이 움츠러들었고 진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두려움을 떨치고 정신없이 산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숲을 벗어나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쳐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다. 무엇이 그를 따라왔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인간이 아님은 분명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가 전날 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노인들은 그가 무모했다고 질책했으나 그 역시 귀신의 숲은 오래전 마을의 비극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오래전 마을에는 커다란 화재가 있었고 그 화재는 마을 절반을 휩쓸며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때 죽은 이들의 영혼이 그 숲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다. 진수는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귀신의 숲을 찾아갔으나 결코 그 전날의 경험을 다시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갈 때마다 오묘한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숲이 그저 전설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떠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마을 산책을 하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겼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한동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이따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게시판에서 시작된 공포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누리꾼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결국 도시 전설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대해 다룹니다. 이 주택은 100년이 넘은 역사적인 건물이었지만 현재는 거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한 가족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이 집에 거주하려 하지 않았고 이는 부정한 기운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이 집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조용한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이 집이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주변 환경을 즐기며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스멀스멀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밤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깊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여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말을 거는 듯한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특정한 리듬을 가지고 반복되었습니다. 이 소리에 잠을 설치던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항상 피곤했던 탓에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 역시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사람과 마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그는 그 인물이 필요 이상으로 낯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꿈속 인물이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그는 그 얼굴에서 자신과 같은 모습을 봐버렸습니다. 이후로 부부는 이상현상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벽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긁히는 소리, 이유 없이 깨어지는 유리, 문득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물건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겨내려 했지만 두려움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집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원로에게 이 집의 과거에 대해 물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살았던 이전 가족의 가장이 정신 이상을 앓다가 가족을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은 언제나 저주받았다고 믿어졌습니다. 점점 불안감에 시달리던 부부는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짐을 싸고 떠나려고 했지만 마지막 밤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지고 모든 문이 스스로 잠겼습니다. 부부는 공포에 휩싸여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집은 그들을 가두려는 듯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 밤의 사건 이후 이들 부부는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무사히 탈출했다고 믿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이 여전히 집 안에 갇혀있다고 속삭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집은 그대로 남아 텅 빈 채로 잊혀진 역사의 잔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집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씩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속삭임에 섬뜩함을 느낀다고 합니다.